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를 아시나요? 저는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프로 보지 않는데 꽤나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배우와 가수인가라는 그 두 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미친 듯이 남자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분을 토해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가 이혼했을 때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소리 질러대고 악을 쓰고 결국엔 남편에게 밥주바를 던져버린 그런 여자였었죠. 그런데 타이밍 우습게도 전 남편에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도 그 쇼츠 영상을 본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본 건지 몰라도 제게 봤어?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 라는 카톡을 보내더군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핸드폰을 확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봤냐니, 우리 이야기 같지 않냐니, TV에 나오는 그 여성분이 미친 듯이 가슴을 때려가며 울분을 토해내는데 툭 하고 봤냐고 카톡을 보내다니 이 인간이 미쳤구나 싶었네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뒤쯤 다시 카톡이 들어오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고 하대요. 쥐랑 나랑 좋은 감정 가지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왼수처럼 헤어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지. 참 세상엔 별의별 인간 다 있다고 하던데 이 인간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 인간이긴 합니다. 이런 인간과 3년이란 시간을 연애를 했고 2년이란 시간을 부부로 살았다니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던 거였죠. 영상 보내줄까? 나 요즘 그거 잘 보는데 완전 우리 이야기 같더라. 영상 보내줄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 좀 거슬린다. 아, 당신 아직도 나를 용서 못하고 있구나. 그래, 가시가 있는 거 보면 2년 정도쯤 되었나? 나는 당신도 많이 희석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랄하지 마. 나는 희석되고 싶은 마음 없고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는 것도 소름 끼치는 사람이니까 차단하기 전에 그만 말 걸어 주었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아직도 그래?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워? 난 이제 당신 하나도 안 밉다. 다른 마음이 있어 연락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 보는데 그 여자랑 당신이랑 오버랩이 되더라고.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생각났다. 소름 끼치는데 카톡 보내서 미안하다. 주접을 떨고 있네. 왜? 뭐 너 죽기라도 하니?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면, 아니면 니네 엄마 죽었니?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미안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너무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을 한 건데. 왜 그렇게 아직도 독설을 내뿜어?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괜히 추억 팔아서 헤집지 말라고. 나는 너의 그런 말 발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너나 니네 엄마나 내게는 여전히 역겨운 인간들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거든? 내가 너를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특별 대우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짜질래? 밥주발로 또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저 말을 끝으로 던 남편과 저의 대화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밥주발이란 말이 나오니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때 기억에 떠올랐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착한 이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이 저처럼 분노에 휩싸이고 저주를 하면서 행해지진 않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전히 가끔 불쑥불쑥 분노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혼을 했었는지, 그리고 왜 밥주발을 던지면서까지 험한 행동을 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운은 바로 돈 버는 운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어서 건드리는 것마다 기대하지 않던 수익을 터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소하게 시작을 했다가도 그게 또 다른 일과 연관이 되어서 다시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참 신기하더군요. 제가 그런 운을 타고난 건지 아니면 귀신에 씌인 건지 몰라도 암튼 저는 돈 버는 능력 하나는 출중했었습니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책정된 연봉 외에
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기도 이어지고 저기도 이어지는데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제 입장에선 거의 잭팟 터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제가 좀 소질이 있는 거라고는 어린 시절 유학 생활의 경험으로 언어에 좀 소질이 있다는 것과 좀 창의적으로 혹은 엉뚱한 발상을 해내는 능력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마케팅 업체와의 조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디어 홍보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그 미디어 홍보에 쓸 신업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좀 덜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병맛이라고 아실까요? 엉뚱하고 촌스럽고 멀쩡한 사람을 망가진 모습으로 연출을 하게 하는 그런 신업을 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잘하게 신업과 스토리보드를 계획하다가 나중엔 관공서 팜플렛이나 미디어 홍보 쪽에도 간간히 작업물을 맡게 되었고 제 몸값이라고 하면 우습긴 하지만 암튼 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작업물들이 줄을 지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도였었죠. 돈을 잘 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만큼 지출도 많아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는 시어머니 챙겨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 서운해하지 않으실 정도로 지원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사정과는 다르게 살만한 친정 부모님께 무턱대고 많은 돈을 지원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 정도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신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한 딸이 용돈 두둑이 드리겠다 해도 거절하실 분들이었습니다. 암튼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여겼었고 액수가 공평하진 않지만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버는 돈으로 양가 챙기고 집안 살림하고 할 때 그럼 남편의 월급은 어찌했느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었습니다. 우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일반 회사원이 돈을 불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식 펀드에 투자를 했었는데 처음엔 잘 굴러가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단타가 아닌 장타를 보는 경우였었기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라 독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계획적으로 소비하며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운용을 했었는데 1년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완전 기진맥진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예상하셨듯이 남편의 주식과 그리고 펀드가 바다가 쳤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것이 잘 된다는 확률보단 못 될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저는 남편을 다독였고 눈앞의 성과를 바로 바란 것이 아니다 라고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 좋지 못하니 앞으로 양가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다 끊어버리자고요. 제 돈을 재테크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현금을 모아둬야 할 것 같다며 양가에 들어갈 돈을 잠시만 중단하자 하는 겁니다. 뭐 시어머니 걱정되었지만 이미 시어머니 얘기는 남편이 잘 알아들으시게끔 말씀을 드렸다 하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러마 있었죠. 시어머니 돈 들어가지 않으니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잠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라 돈 드리는 것 중단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흔쾌히 그러마 하셨고 오히려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셨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해달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선 남편이 제 통장 관리를 하면서 소소하게 감정이 다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카드에 찍힌 그건 뭐야? 15만 원 정도 찍혔던데? 혹시 쇼핑했어? 아, 그거 여동생이랑 백화점 갔다가 예쁜 옷이 있길래 한 벌 사줬어. 왜? 그런데 당신 내 카드 내역도 보는 거야? 아, 자기야. 우리 지금 그럴 형편 안 되는 거 몰라? 허리띠 졸라 매기로 했잖아. 우리 엄마 돈도 안 드리고 있는데 처지한테 15만 원이나 지출했다고? 자기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처지한테 전화해서 이거 돈으로 받는다. 알겠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 뭐 나만 좋자고 이러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러는 거잖아. 그럼 이쯤에서 그런 생각 드시겠죠. 아니, 네 돈인데 왜 그걸 남편한테 맡긴 거냐. 애초에 네가 바보였다라고 여겨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리고 그땐 그걸 생각 못했던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 못지않게 남편도 고군분투한다 믿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모으면 이맘때쯤에 이렇게 현금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대화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관리하면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었고, 그리고 양가에 돈이 들어가질 않으니 돈이 모일 법도 한데,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빵꾸가 났다, 저렇게 빵꾸가 났다면서 양가에 들어가는 돈 못지않게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겁 없이 빚을 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렴풋이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돈은 다 이자를 갚고 있거나 아니면 원금까지 같이 갚고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믿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일만 하고 살면 지치는 법 아니겠어요? 결국엔 결혼하고 미친 듯이 돈 버는 데에만 열중을 했었던 제가 번아웃이 오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했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다시 열정을 불태우다가 갑자기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감정적인 것은 어떻게든 케어가 될 것 같았는데 좀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 지독한 두통. 편두통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도 별 문제 없다고만 하고 그런데 저는 두통 때문에 눈까지 빠지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휴식이 필요한 듯 했어요. 그때 당시 소원이 딱 하루만 일 생각하지 않고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쉬어야지 누웠다가도 해결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엔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게 되잖아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뇌를 다 끌어 모아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더니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 핀잔을 준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함께 있는 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빈정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는 여자라는 투 말이죠. 엄마, 쟤 요즘 번아웃이래. 번아웃? 그게 뭐냐? 일 많이 하면 오는 거 있어. 현대인들의 병인데 요즘 번아웃이라고 해서 돈을 잘 안 벌려고 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힌다니까. 지금 완전 대박으로 작업할 게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싶다고 매일 징징 댄다니까. 엄마가 한 소리 좀 해. 우리 돈 벌어야 하는데 엄마 며느리가 너무 편안한가 보다. 쉬고 싶대. 얘, 너 그게 정말이니?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시기? 그게 왔다고 지금 들어온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남들은 못해서 한 달인데 너는 돈 벌 게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니?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기는? 그럼 네가 일 안 하면 네 남편 돈으로 살겠다 이거야? 니들이 돈 못 모은 이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 네가 그렇게 네 여동생한테 돈을 많이 쓴다며.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네 돈 관리한다며. 우리 아들이 너 감시 안 하면 네 돈 다 네 여동생한테 흘러가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무슨 여동생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요. 어머니한테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제 여동생보단. 나는 돈을 안 벌잖아. 그런데 네 여동생은 돈도 버는데 왜 네 여동생을 신경 쓰냐 이거야. 안 되겠네. 아들, 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면 뭔가 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엄마 생활비 좀 더 올려줘. 안 그래도 엄마가 아들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니들이 주는 돈으로 엄마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돈 더 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더 놀란 건 남편이었어요. 후다닥 뛰어오더니 무슨 소리냐고. 엄마 돈 끊은 지 한참 되었는데 엄마 노망 왔냐고. 아, 다음번에 돈 주기 시작할 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냐고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는 건지 남편의 말에 그렇다라고 대꾸를 했고요.
다음번에 돈 주기 시작할 때 꼭 더 달라고. 나갈 돈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사람이 일에 손에 안 놓는 법이라고, 부담이 되어서라도 열심히 하는 법이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져간 돈은 시어머니 생활비였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들어간 돈이 아까웠던 거였고, 제가 여동생 만나면 가끔 식사하고 가끔 옷 사주고 가끔 선물해 주는 그것이 아까웠던 거였습니다. 하도 여동생한테 돈을 많이 쓴다 어쩐다 해서 너무 억울해서 카드까지 잘라버린 저였거든요. 그런데 지는 자기 엄마한테 매달 돈을 주고 있었네요. 그것도 지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말이죠. 번아웃 온 아내한테 배가 불러 저렇다라는 남편과 똑바로 정신을 차리게끔 더 감시를 해야 한다는 남편이 엄마라는 사람.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탄로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들어버렸고 남편에 대한 믿음 깨져버렸고 그들이 제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것 알아채버린 저는 그날 결국 꼭지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 뭐냐고. 아, 정말 엄마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아, 뭐가? 그럼 우리 엄마 뭐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라고? 그래, 엄마 돈 줬다. 왜? 엄마도 안 준다고 해야지만 당신 처가에 돈 안 쓰고 처지한테 돈 안 쓸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 좀 했다. 뭐, 문제 있냐? 네 돈이니? 네 돈으로 우리 친정에 돈 들어간 거니? 그리고 네 돈으로 내 동생한테 뭐 사준 거니? 정말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언성 높이는 거야? 뭐 나한테 준 돈이 아깝다 이거야? 뭐 네가 하도 친정에 돈을 빼돌리니까 우리 아들이 초강수를 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얘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서운 게 없나 보네? 하, 당신 아들은 내 돈을 당신한테 빼돌린 거예요. 당신 아들 돈 가져갔으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돈 주는 거 아까워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야, 50이야. 넌 처가에 들어가는 50이 아깝디? 그게 아까워? 니네 엄마한테 들어가는 몇백은 안 아깝고 내가 번 돈에서 50, 딸랑 50. 우리 엄마 아버지 드리는 건데 그게 아까워? 아, 처간 돈 필요 없잖아. 그리고 드릴 필요 없는데 당신이 그냥 드리는 거잖아. 아, 됐어. 그럼 그냥 드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때 저는 밥주바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리치는 시어머니 끌어다가 밖으로 내던졌고 남편도 얼른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못 볼 걸 본다고 했어요. 그 TV에 나왔던 그 여성분처럼 막 쥐어 뜯어가며 저를 때려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미친 여자처럼요. 제가 극도로 흥분을 하니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미친 듯이 남편의 짐을 쌌어요. 깨지든 말든 망가지든 말든 미친 듯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부름센터 직원 불러서 그 당일에 남편 짐 시댁으로 몽땅 다 보내버렸습니다. 찾아왔지만 문 열어주지 않았고 제 집이었고 제가 산 집이었기에 열어줄 이유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족가라 하세요. 저는 소송 걸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시댁에 돈을 갖다 바쳤는지. 그리고 이건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 밤에 일을 못합니다. 그게 이혼 사유로 굉장히 크더군요. 약을 먹지 않으면 거사를 못 치르는 사람인데 몸에 좋지 않을까 싶어 약 먹는 거 중단했고 저희는 신혼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밤낮이고 일에 미쳐 있을 수 있었던 거였죠. 결국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습니다. 빈몸이 아니라 없는 놈과 벼룩의 간을 빼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고요. 밥주발 맞은 게 그리 상처가 되었나? 제가 미웠었는데 밉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다시 밥주발 그 면상에 던져줘야 하나 싶네요. 처가에 드리는 50이 아까워 거짓말 쳐대고 여동생한테 언니로서 간간히 선물해 준 것이 친정이 돈 빼돌린다 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저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 같지도 않고 이기적인 파렴치한들인데 감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다니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